국토부 1년 전 장관이 원희룡 장관이죠. 원희룡 장관이 1년 전에 언론과 인터뷰를 할 때 10만 생숙 수분양자들에게 소위 전쟁을 선포했었거든요. 생숙은 집이 될 수 없다. 이거는 숙박시설이다. 그러니까 숙박시설로 써야 한다. 국토부는 뭐 절대 봐줄 생각이 없다. 이렇게 되게 세게 나왔었는데 현 이제 국토부 장관은 이거랑 정확하게 180도 뒤집어가지고 그냥 집 변경 가능합니다. 이렇게 대책이 나온 부분이기 때문입니다. 핵심은 생활형 숙박시설을 용도 변경할 수 있도록 해준 거고요. 그래서 생숙 수분양자들은 일단 굉장히 해피한 상황입니다. 안녕하세요, 최부심입니다. 오늘은 부동산 시장을 굉장히 달궜던 뉴스 중에 하나였던 생숙 대란 사건에 대해서 조금 살펴보겠습니다. 이 사건에 대해서 약간 또 긍정론하고 부정론이 있기 때문에 또 우리 채널 구독자분들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영상 말미에 의견 달아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일단 생활형 숙박시설을 생숙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숙박시설이기 때문에 뭐 호텔, 모텔 같은 그런 숙박시설인데 생활형이라는 부분에서 알 수 있겠지만 취사가 되면은 이제 생활형 숙박시설이라고 보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뭐 서비스드 레지던스처럼 이렇게 불리기도 하는데 이런 건축물은 보통 장기 거주를 하는, 통상 장기는 일주일 이상이나 뭐 한 달, 두 달 이런 장기 거주를 하는 외국인들이나 한국 사람들을 대상으로 숙박 사업을 영위하는 사람들이 건설을 하는 그런 거거든요. 그런데 요거가 한창 주택 규제를 회피할 수 있는 그런 수단으로 인식이 되면서 좀 투자 수요가 붐이 붙어가지고 엄청나게 화랑이 됐었던 게 코로나 전후였습니다. 그거를 어떻게 처리하냐를 가지고 약간 대란이 있었는데 10월 15일에 조선비즈가 다시 다가오는 생숙의 이행 강제금 유예 기간이다. 이게 올해 말까지 유예가 됐었거든요. 그래서 용도 변경이 여전히 먼 산이다. 이런 제목을 달았었습니다. 그거는 생숙을 숙박시설로 써야 되는데 그걸 오피스텔로 쓰고 싶어하는 사람들이 많았기 때문에 오피스텔로 용도 변경을 해가지고 쓰려고 했을 때 결국에는 이행 강제금, 그러니까 그거를 내야 되는 부분이 있어가지고 그거에 대해 가지고 막 용도 변경은 안 되고 이행 강제금 돈은 내야 되고 그러니까 막 좌고우면 해야 되는 막 이런 상황이라는 기사가 났었는데 바로 다음날 국토부에서 대책을 냈습니다. 핵심은 생활형 숙박시설을 용도 변경할 수 있도록 해준 거고요. 그래서 생숙 수분양자들은 일단 굉장히 해피한 상황입니다. 보도는 이렇게 나왔어요. 생숙의 불법 주거 전용, 신규 발생은 원천 차단하겠고 기존 생숙은 합법 사용을 지원하겠다는 내용에 되겠습니다. 이거를 이제 자세히 살펴봐야 되겠죠. 그런데 이것만으로 이미 좀 불타오를 수도 있는 건데 국토부 1년 전 장관이 원희룡 장관이죠. 원희룡 장관이 1년 전에 언론과 인터뷰를 할 때 10만 생숙 수분양자들에게 소위 전쟁을 선포했었거든요. 생숙은 집이 될 수 없다. 그러니까 생숙은 오피스텔이 될 수 없다. 이거는 숙박시설이다. 그러니까 숙박시설로 써야 한다. 국토부는 그냥 이거에 대해서 뭐 절대 봐줄 생각이 없다. 이렇게 되게 세게 나왔었는데 현 이제 국토부 장관은 이거랑 정확하게 180도 뒤집어가지고 그냥 집 변경 가능합니다. 이렇게 대책이 나온 부분이기 때문입니다. 생숙은 건축법하고 공중위생관리법에 따라서 숙박시설로 인허가가 난 겁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주택이 아닙니다. 아파트나 오피스텔과 근데 유사하게 설계를 짜가지고 암암리의 주거로 사용이 되고는 했습니다. 근데 분양 과정에서 이게 문제인데 분양 과정에서 주거시설로 광고를 해가지고 이게 주택인 줄 알고 분양받았다가 나중에 숙박시설인 거를 알게 되면서 주거를 해버렸는데 이행 강제금 물게 된 피해자들도 많았었거든요. 그래서 원희룡 장관은 작년에 생숙 피해 사태와 관련해서 지난 정권에서 집값 급등기에 놀라서 평생 매년 과징금을 매기겠다고 엄포를 놨는데 적절한지 문제의식을 갖고 있다. 다만 버티니까 합법화해준다는 잘못된 선례를 남기지 않도록 몇 가지 전제 원칙을 가지고 발표하겠다 이렇게 얘기했었고요. 생숙의 주거 금지를 명시한 건 문재인 정부 때였습니다. 이때 건축법 시행령으로 했는데 생숙을 주거로 못하게 한 겁니다. 21년에 이걸 21년 대책이라 그러는데요. 이 21년 대책 때문에 원희룡 장관이 전 정부의 정책 변경으로 인해 가지고 이 생숙 사태가 났다 이렇게 얘기를 했고요. 그런 거를 이제 여러 차례 얘기를 했습니다. 법 규정을 만들어서 강제할 때는 지킬 수 있게 만들어야 되는데 뭐 이렇게 했고, 그래서 작년 기준으로는 10월 14일까지 생숙을 주거용 오피스텔로 용도 변경할 수 있도록 유예 기간을 부여하는 건축법 시행령이 시행됐고
국토부의 이날 대책으로 유예 기간은 1년 연장됐지만은 생숙 소유자들은 투쟁을 지속할 것으로 보인다. 왜냐하면은 사실상 이행 강제금 부과 기간이 미뤄졌을 뿐 근본적인 해결책은 되지 않기 때문에 이게서 근본적인 해결책은 생숙을 주거용 오피스텔로 용도 변경하는 것이 근본적인 해결책인데 그걸 해주지 않고 일단 벌금은 당장 안 내도 됩니다 하고 벌금만 계속 미뤘기 때문에 이 당시 문제가 있었던 거가 1년 넘게 끌었습니다. 저희 현장 답사에서 마곡 르웨스트도 갔었는데 마곡도 이제 똑같은 거였습니다. 그래서 생숙 상황을 보시면은 현재 우리나라의 생숙은 전체 12.8만 호가 준공된 게 있고요. 숙박업으로 사용이 되는 건 6만 6천 호가 있습니다. 그런데 현재 건설 중인 게 6만 호가 또 있습니다. 그러니까 숙박업의 6.6, 여기 12.2니까 6.2만 호 정도가 전체 이제 준공이 됐는데 그 또 6만 호가 또 건설되고 있으니까 약 10만 호가 넘는 그런 생숙 수분양자들이 약간 이걸 가지고 지속해서 민원을 제공하고 있었던 그런 상황이었거든요. 그러니까 10만이라면은 정말 적지가 않은 숫자가 되겠습니다. 생숙당 한 5억 원만 잡아도 10만이면 50조인 거 아시죠? 그러니까 엄청난 큰 사건이 되겠습니다. 근데 정부가 그래서 대책을 낸 거는요. 21년에 생숙의 불법 전용 방지 대책을 발표했는데 숙박업 미신고 물량도 너무 많고 공사 중인 것도 많아서 11.2만 호가 이제 올라오게 되어 있으니까 문제가 심각한 것 같다. 그리고 이런 거는 여전히 주거로 사용될 수 있을 것 같아가지고 신규 생숙은 건축허가 분양 사용 승인 단계별로 관리 강화할 건데 기존 생숙, 이게 이제 안건이죠. 기존 생숙은 생숙에서 오피스텔 용도 변경 시 건축 기준 한시적으로 완화해 주겠다. 요거가 이제 있었는데 이제 지금 잘 안 돌아가고 있었던 거죠. 그래서 이거를 대책을 좀 본격적으로 내겠다. 자, 먼저 기존 생숙은 숙박업 신고 또는 오피스텔 용도 변경을 지원하겠다 해서 드디어 퇴로를 열어줬습니다. 기존 생숙을 오피스텔 용도 변경하는 거를 지원하겠다고 한 거면은 뭐 오피스텔 용도 변경이 어려웠던 이유는 건축 기준에 복도 기준이다, 무슨 기준이다, 소방 기준이다, 또 용도 지역이다 이런 거 막 맞춰야 되는 것들이 있었는데 그런 거를 한시적으로 풀어줘서 바꿀 수 있게 해주겠다. 이런 게 이번 대책의 핵심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대책이 나왔고요. 그리고 복도폭 이전에 건축 허가를 한 거는 소위 1.5m인데 1.8m가 돼야 되는데 1.5m도 괜찮고 1.5m에 피난 기준이라든가 소방 기준을 넣으면 괜찮게 하겠다. 주차장 이런 것도 바꿔주겠다. 지구단위 계획. 지구단위 계획은 지자체가 수립한 지구단위 계획에 따라 오피스텔 입지가 불가능한 지역이 있는데 오피스텔 입지가 불가능한 지역에 오피스텔 지은 게 됐으니까 지금 용도에 안 맞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경우에는 지구단위 계획 변경을 적극적으로 검토하겠다. 그래서 우리가 갔었던 마곡 르웨스트도 200억 규모의 기부 체납을 해서 해당 지역의 오피스텔 입지가 가능하도록 지구단위 계획을 변경했다. 이렇게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이렇게 200억 기부 체납한 걸로 지구단위 계획 변경하고 결국 오피스텔이 건설될 수 있게 해줬으니까 오피스텔로 변경한다. 이런 거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오피스텔 건축 기준도 다 바꿔주고 이런 것들 4가지를 바꿔준 겁니다. 복도, 폭, 주차장 기준, 지구단위 계획 기준, 오피스텔 건축 기준에 따라서 완화 기준을 적용해가지고 생숙을 오피스텔로 바꿔주겠다는 내용이 이번에 코어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국토부 장우철 건축정책관이 뭐 이번 대책으로 복도폭 주차장 등 실질적 장애 요인에 대한 유연하고 다양한 규제 방식이 도입됨에 따라서 이제 바꿀 수가 있다. 이렇게 된 거고요. 핵심은 25년 9월까지 지자체가 조례 개정안을 발의하고 숙박업 신고 예비 신청한 소유자는 27년 연말까지 이행 강제금도 부과 절차 일단 유예하고 그러니까 이행 강제금 올해 말이었는데 3년 더 해가지고 27년 연말까지로 유예가 됐고요. 그리고 3년 더 유예된 그 기간 동안에 용도 변경을 신청하면 된다고 하는 이제 이런 길을 만들어 줬습니다. 요약이 이건데요. 이건 동아일보에서 정리를 했는데 깔끔했기 때문에 갖고 왔는데 25년 9월까지 강제금 유예했고 피난 방화 설비 등 보강하면 복도폭 규제 완화. 복도폭이 현재 1.5, 1.8 기준인데 1.5가 좁은 건데 피난 동선이 안 나오지만 그 복도폭 구간에 피난 방화 설비를 보강해라 이런 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주차장 확충이 어려우면 외부 설비 또는 현금 납부를 하면 된다 이런 거고요. 돈 내라 이건 거고요. 기부 체납을 또 전제로 지구단위 계획도 바꿔준다. 그리고 신규는 숙박업 신고 기준으로만 부양을 허용할 거기 때문에 신규 생숙 분양하는 거에 대해서는 숙박업 신고하는 사람만 이제 할 수 있게 이렇게 간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종전에 11.2만 원은 살려준다는 얘기가 되겠죠. 자, 그래서 기사는 곧바로 이런 겁니다. 벌금 될 뻔했는데 휴 다행이다. 생숙을 오피스텔로 전환 문턱 낮춘다는데 이렇게 이게 매경에서 났고요. 그리고 이것도 동아에서 난 건데 17일 날 났습니다. 생숙 11만 2천 채 주거용 전환 규제 완화가 됐다. 그래서 불법 소지 그 퇴로가 열려 있다.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그러니까 현재는 생숙이 준공되면 다 사실상 그걸 주거용으로 쓰게 되면 소위 불법화가 되기 때문에 이행 강제금 과징금을 받게 되는데 그럼 숙박시설로 쓰면 되는데 왜 숙박시설로 안 쓰냐면은 그냥 숙박시설로 쓰면 된 거죠. 근데 이제 그렇게 쓸 수가
그러니까 이제 오피스텔처럼 지어놓으니까 뭐 이렇게 된 겁니다. 하여튼 그래가지고 이게 이런 겁니다. 근데 이 평가는 찬반으로 갈리는 거예요. 뭐냐면은 긍정은 11.2만 호가 되니까 엄청난 물량인데 미신고 생수계 건설 중인 생수 합치면 10만 호가 넘는데 사실상 이게 주택 건설된 거랑 같지 않냐. 그래서 21년에 있었던 그 비합리를 개정한 거니까 좋다. 이렇게 해석하는 분도 계신 것 같고 전문가들 분들도 이렇게 해석하시고 부정에서는 이런 겁니다. 결국은 때법으로 다 들어주는 관례를 또 한 번 국토부가 만들었다. 23년 장관은 절대 안 되고 24년 장관은 들어주고 그럼 또 25년 장관은 또 바뀝니까? 그래서 애초에 이런 거에 대해서 말이라도 하지 말든가 해야 되는데 주임사든 뭐든 국토부의 정책 지속성 믿기 힘들고 또 제일 중요한 게 이거죠. 그냥 요구하면 다 들어주는구나 이런 게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약간 민심이 서로 살짝 충돌하고 있는데 뭐 우리 채널에서도 생수를 여러 차례 다뤘었기 때문에 구독자분들이 어떻게 생각을 하실지는 또 좀 봐야 되겠지만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이제 의견을 달아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